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끝내 한국을 배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불매운동 여파를 상세히 소개하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을 이루던 지역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안해하고 있다네요.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혐한 사이트에서 한국을 조롱하며 쓰인 합성 사진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올리며 공감을 표해 우리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들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어제 밤부터인가요? 밤 늦게부터 비가 꽤 많이 온 것 같은데 아침에도 거의 출근길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비 때문에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시게 잘, 특히나 이제 빗길에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없으시게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이 배제가 거의 이제 본격화됐다라기보다는 8월 2일에 아마도 배제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우려도 물론 이제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한일 양국의 관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이니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듯합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이제서야 슬슬 불매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많은 분들이 SNS에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기사인데요.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또 SNS 설화로 무리를 빚고 있다는 소식, 이것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일본 언론들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지난 29일에 딱 봐도 한반도 상황이군요 라고 하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민경욱 대변인이 올린 사진이에요. 여기 한국이 다른 주변국들,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주변국들에게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이런 사진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요 사진을 올리면서 딱 한반도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장기가 그려진 일본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있고 북한도 이렇게 패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 옆에서 발로 밟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있고 이런 이제 모습, 그걸 또 미국이 뒤에서 트럭을 탄 채로 멀찌감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이제 합성 사진인데요. 근데 이 같은 합성 사진이 최근에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영공 침범,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상황을 이제 빗대서, 그리고 또 그걸 방관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 이런 것까지 이제 빗대서 한국을 조롱하는 류로 이렇게 쓰인 사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같은 사진이, 그냥 보기에도 기분 나쁜 이런 사진이 지난 8일에 일본 혐한 사이트로 알려진 카이카이 채널에 그대로 올라왔던 사진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게 민경욱 대변인이 올린 사진이고요. 바로 옆에 이게 카이카이 채널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합니다. 거의 흡사한데요. 나라 몇 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냥 내용은 다 똑같은 거죠. 한국이 주변국들을, 일본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에게 얻어맞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의 사진, 거의 똑같은 사진을 일본의 혐한 사이트에 올라왔던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수정된 걸 민경욱 대변인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겁니다. 실제로 이 사진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에 사진으로 첨부가 돼서 올려와 있었고요. 민경욱 대변인이랑 그림 굵기만, 나라들만 몇 개가 더 첨가가 됐을 뿐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죠? 이건 주변국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한국의 상황,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똑같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의 댓글로 일본 혐한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맞는 원인을 만든 것은 한국이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고요. 의도대로 이 게시물 댓글들에 한국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일본 아이들이 가진 네티즌들이 모두 다 이유가 있다. 맞는데 다 이유가 있다. 미움받는 일 해놓고 피해망상하지 말라. 국민이 미개하니 나라가 미개하다. 뭐 이런 류의 댓글, 딱 혐한 사이트 다운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아이디를 가진 한국인인 것으로 보이는 네티즌, 아마도 일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네티즌들도 어차피 한국에 미래 없다.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무조건 일본 탓을 할 것이다. 이런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같은 날 실제로 일베 사이트에 올라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글쎄 뭐 민 대변인이 그 사진을 보고 뭐 올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혐한 사이트에서 그 사진 뭐 완전 똑같은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좀 추가가 됐으니까 완전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퍼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혐한 사이트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던 내용과 너무나도 똑같은 심정으로 민경욱 대변인이 그 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일베와 혐한 사이트, 일본 내 혐한 사이트에서 이야기를 하던 것과 똑같이 한국을 자국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올렸다는 거 자체가 정말 뭐랄까, 당연히 우리 국민이라면 그 사진을 보면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장난해? 이렇게 화가 나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그걸 올렸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이 사람은 뭐 누누이 묻고 싶지만 국적이 어딘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를 의심케 한다는 거죠. 실제로 국내 네티즌들의 시선은 뭐 곱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냐? 민 의원이 올린 사진에서 얻어맞는 게 대한민국이라면 그것은 국민일 텐데, 그 얻어맞는 게 국민일 텐데 그게 좋냐 지금?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정말 일본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이 쏟아졌다고 하고요. 아주 일부에서는 자한당에서 활약하시는 소수 의원 중 한 분이다, 뭐 이런, 이게 응원 댓글인가? 조롱하는 건가? 자한당에서 활약하는 소수 의원 중 한 분이라고 막 응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참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까지, 심지어 일본 내 혐한 세력들과 같은 막 우리나라의 뭐 극우 세력들을 넘어서 일본 내 혐한 세력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똑같은 그림을 올릴 정도면 그냥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거기서 정치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 사람들이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본인의 행복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아무튼 그러네요. 민경욱 대변인의 혐한 게시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민경욱 대변인의 혐한 게시글이 이제 화제가 됐다,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 그 일본 내 반응들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예고를 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지방공항 그리고 한국을 잇는 항공 노선들이 잇따라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서일본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일본 언론 한일 지방 항공 노선 중단, 서일본 경제 타격 우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교도통신 등이 지난 29일에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올해 여름 항공 운항표에서 당초 일본 내 18개 지방항공에서 26개 정기 노선이 주로 한국 항공사에 설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티웨이 항공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말에 사가현과 대구 노선이 그러니까 휴지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구마모토, 오이타현, 그리고 한국 도시를 잇는 총 5개 노선을 9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티웨이 항공 측이 구마모토현에 관계 악화로 방일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선 중단 이유를 구마모토현에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마모토현 담당자가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지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전에도 저가항공사 중 하나인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에서도 시마네현과 이 김포를 잇는 전세기 운항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시마네현에 숙박한 외국인 가운데 20% 이상이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마네현 이 담당자가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여름 휴가철에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당일객이 줄어들던 차에 양국 관계 악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서울본에서는 한국 관광객 유치에 힘을 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서, 그렇군요, 서울본 쪽에 지역경제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는 수요에 맞춰서 노선을 재검토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손님이 적은 지방 노선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쉽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본, 다른 것보다도 일본 여행을 중단해야 된다, 불매운동 중에서도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 이런 게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저가항공사는 아예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서도 비행기의 체급을 줄이고요. 원래는 막 거의 300명 가까이 태우던 비행기에서 뭐 200명대로 이렇게 줄이고요. 노선을 또 줄이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항공사들도 사실 타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또 오키나와 관광에 따르면 8월에 예약이 들어가 있던 한국에서 단체 손님 중 절반이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7월에 오키나와 관계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전년에 비해 10% 떨어졌다, 7월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7월 뭐 이렇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 때문에라도 이제 단체 여행을 줄어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8월로 넘어가면서 취소가 점점 잇따르면서 예약이 확,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9월이 우리 추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름 휴가를 어찌됐건 8월 말 9월 초 그리고 이 추석까지 쭉 그냥 휴가를 많이 이제 가게 되는, 외국 여행을 많이 가는 그런 시즌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불매운동 붐이 이제 그 해외여행을 이렇게 결제를 할 텐데,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자니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는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국토교통성항공국의 담당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고 교도통신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반장관은 뭐라고 했다는 줄 아세요? 29일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웃겨. 니들은 우리나라 우리 기업에 손을 다 입혀놓고 한국 국민들은 알아서 여행 와가지고 돈 쓰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가? 어? 근데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서서히 불매운동에 대해서 일본이 처음에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우습게 본 거죠,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반응들이 서서히 이제 여행도 취소하고 이게 눈에 띄게 보이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서서히 그 여파를 일본이 실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일본 언론에서는 어제 이런 보도를 아예 내놨더라고요. 일본 언론도 보이콧 이 재판 이례적 장기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 이게 지금 요미우리 신문 어제자 기사인데요. 이 일본산 불매운동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를 심층 분석하는 기사를 요미우리에서 내놨다고 합니다. 일본 불매 한국에서 확대라는 제목으로 요미우리 신문이 기사를 내놨고요. 일본 정보 수출 규제에 반발한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였다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에 인터넷에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이런 내용으로 대상 기업 리스트가 게재된 것을 일본 불매운동의 시작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전국 중소유통업자 협회 등 2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가 지난 5일 불매운동에 참여 입장을 표명한 뒤 전국 매장에서 일본 제품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퍼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노노재팬 뭐 이런 사이트가 등장하기 전에 정말 이 중소상인 그 자영업자 분들이 제일 처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마트에서 뭐 일본 제품 팔지 않겠다고 이렇게 내놓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불을 지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나도 동참하겠다 이런 좀 이제 움직임이 일었었거든요. 그죠? 우리 마트에는 왜 여기 마트에는 왜 불매운동 안 합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요미우리는 이번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통계를 인용하며 불매운동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7월 10일에는 48, 7월 17일에는 54.6, 7월 24일에는 62.8%로 상승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고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한국갤럽의 지난 23일부터 25일 조사에서 일본 제품 구매에 주저한다는 응답률이 80%에 달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뭘 사려고 하는 걸 내가 절대 안 사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불매운동 지금 하고 계시는 뭐 62.8%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뭘 사려는 게 눈치 보여서 주저하게 되는, 여행 가는 것도 눈치 보여서 주저하게 되는, 일본 여행 갔던 사진도 이미 갔다 온 사진도 왠지 눈치 보여서 그냥 SNS에서 내리게 되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불매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미우리는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대체 상품을 소개해주는 이 노노재팬 사이트 등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열심히 했나봐요. 노노재팬의 주요 타겟이 된 일본 맥주, 의류, 여행 상품 등이 이제 주요 타겟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이나 비판을 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불매운동을 관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매운동이 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 듯한데, 그럼 뭐 우리 정부가 불매운동을 막아주길 바랬나봐? 그렇게 하면서 정부가 일본 예뻐가지고 막 불매운동을 자한당처럼 막 저급하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주길 바랬나봐요. 자한당 정부 때처럼. 아주 웃기고 있죠. 어쩜 이렇게 일본과 자한당은 이렇게 똑같은 한마음 한뜻일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 매체는 한국에서 해방 50년을 맞은 1995년에 일제 담배 불매운동이 있었고, 그랬나요? 1995년에 일제 담배 불매운동이 있었고 2001년에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같은 일이 있었지만 모두 단기간에 그쳤다. 그때는 대통령이 불매운동에 반대했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이제 뭐 대통령이 반대해서라기보다는 그때는 그만큼까지는 국민들이 분노를 좀 덜 했던 모양이죠. 이번 불매운동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요미우리가 참 희한한 분석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수출 규제를 가해서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던 젊은이들의 불매운동 동참이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미우리 신문이 보기에는 반도체를 건드려서 한국 청년들이 지금 뭐 취업 이런 거에 민감한데 반도체를 건드려서 열이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뭐 반도체를 건드린 게 사실 오히려 미국 이런 IT 업계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죠?
오히려 이제 다른 국제적인 이런 뭐랄까 IT 업계 이런 쪽에서 오히려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단지 반도체 때문에 청년들이 열받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또 가뜩이나 우리 민감한 지금 경제 사정을, 경제 타격을 입히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수출 규제를 한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좀 열받게 한 것도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정말 계속해서 일본이 그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계속해서 정말 불을 지핀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너네 불매운동 해도 오래 못 가. 어차피 곧 있으면 그만할걸? 뭐 이런 식의 그 유니클로가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그래? 얼마 안 간다고?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우리 국민들이 글쎄 한다면 하는 국민들인 걸 일본이 몰랐던 거죠. 이참에 제대로 좀 혼쭐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얘네들이 뭘 한다고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이제 할 거라고는 늘 벌벌 기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또 한일전을 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참 이렇게 직접 불매운동이 일본 언론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지역들에서도 우려를 표할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뿌듯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끝내 지금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찌됐건 또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규제 품목이 늘어나서 한국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우리에게 타격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위기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는 일은 일본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전문가들은 8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 가기 의결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령만 개정될지 아니면 하위 법령인 고시, 통달도 함께 개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일단은 이 시행령 개정은 한국의 수출 우대국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고요. 통달, 이 고시 개정은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조치입니다. 품목을요. 그러니까 일본 법령 체계상 두 규정 모두 개정이 돼야 수출 규제가 추가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현재 지금 3개인 수출 규제 품목이 리스트 제외 직후부터 1,100개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1,100개처럼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까지는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전방위로 확대하기에는 일단 자국 기업들의 피해 우려 그리고 또 국제 여론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의 생산 중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기업들 생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많이들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규제가 시작된 지난 4일 이후 세계의 소재는 단 한 번도 일본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이 차질이 빚을 정도로 오래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완배 기자님 기사로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미 증권가 그 예민한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출 규제를 강화해서 심사 기간을 늘리는 것 그리고 수출 불허는 어떻게든 엄연히 이제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분석이죠. 민변 송기호 전 국제통상위원장은 수출 규제 속도와 강도를 조정하며
압박을 하려는 시도지. 이거는 지금 한국을 IT 본업 질서에서 축출하고 세계 밸류체인을 교란하는 것이 일본의 의도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규제, 검사하고 심사하고 이러는 속도를 늦춰서 압박을 하려는 거지, 아예 이걸 망하게 하려는 게 일본의 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을 발표하는 건 광복절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광복절 경축사를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시게 될 텐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당연히 광복절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때 얼마나 센 발언을 하느냐, 강도, 메시지 강도에 따라서 아베 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 규모를 결정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일본 조치에 따라서 유연한 대응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요.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판로를 다양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에 지원해서 피해를 줄이겠다는 전략을 또 내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외교적으로도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를 할 상황은, 우리가 너무 이거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 우리가 어떻게 큰일 나는 것처럼 걱정을 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또 더 불매운동 더 열심히 해서 일본을 겁먹게 만들면 되죠. 그렇습니다. 거의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짧게 다음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들이 메인 뉴스로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또 오늘 새벽에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번 발사 이후에 지금 엿새 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전히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김정은과 관계 매우 좋다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아주 신이 나서 이게 남북관계 현 주소라며 문재인 정부에 또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속 터져, 속 터져. 뭐 그렇다고 완전 이전으로 거꾸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정말 또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또 걸어온 이 평화의 흐름에 또 행여라도 먹구름이 조금이라도 끼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또 바로 지난주에는요,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대요. 조속한 실무협상을 갖자고 만나가지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가안보회의 미국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사진을 전달하겠다고. 아니 그걸 왜 직접 전달하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나려는 목적으로 이제 그걸 겸사겸사 갔겠죠.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에서 북측 카운터파트를 만났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북측 당국자는 미 당국자에게 매우 조만간 북미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로이터 등이 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운데 지금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순방길에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 대신 김재봉 태국 주재 대사를 여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파견할 것이라고 지금 뭐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미 회동을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절대 꺾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판문점에서도 만났다고 하고요. 실무협상은 뭐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요걸 앞두고 어쩌면 북한이 좀 사전에 또 이렇게 보여주기 쇼를 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어찌됐건 대화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북한이 남북 평화체제에 어찌됐건 좀 위협을 가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좀 자제를 경고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듯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에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 분위기를 정략적으로 몰아서 친일 프레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분들, 네, 긁어부스럼 제발 만들지 않았으면 전쟁을 하자는 건지 뭔지 네,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넘었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